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의 눈하고 그리고 광학 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우선 좀 간추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식이 바로 이런 식이죠. 1 over s, 1 over s 프라임은 1 over f다. 이 식이 아주 많이 이용됩니다. S는 이제 물체까지 그리죠. S는 물체까지 그리. 어디서부터? 거울이건 렌즈건 상관없습니다. 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고 S 프라임은 상까지의 거리. 거울 같으면 거울부터 상까지. 거울부터 물체까지는 S고요. 그 다음 F는 초점 거리죠. 자, 이 S는 항상 이제 뭐 앞에 엔동원에 물체를 두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로 잡는데 S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이제 사실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S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 프라임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되면은 요거는 실상이고 실제로 상이 생기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허상이 되는 거죠. 자, 실상은 어디에 생기느냐? 거울일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입사광이 아니고 이제 반사된 거죠. 반사광이 모이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하고 상의 위치가 실상일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근데 허상 경우에는 이제 반사광이 모이는 게 아니고 반사광이 발산되는데 오히려 그 거울의 뒤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허상이라 그런다는 거고. 렌즈 경우에는 또 반대죠. 렌즈 경우에는 물체가 예를 들어 왼쪽에 있었는데 물체에서 나온 입사광이 렌즈를 통과해 가지고 굴절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상이 맺힐 때 실상입니다. 거울하고 렌즈하고 이 실상의 위치가 다르죠. 허상은 오히려 반대쪽이고요. 초점 거리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는 어느 쪽이냐? 이게 이제 실상, 허상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초점의 위치가 F라고 보통 우리가 적는 거. 거의 평행광이 모이는 거죠. 모이는 그게 이제 오목거울 경우에는 그 모이는 자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 왼쪽이었죠. 그러니까 입사광하고 반사광이 같은 쪽이니까. 그래서 이 반사광 또는 굴절광, 렌즈 경우에는 이제 굴절해가지고 통과한 거니까 굴절 후 광의 진행 방향 쪽에 초점이 놓이면은 방향 쪽에 초점이 놓이면은 그때는 초점 그리는 플러스를 이용하고요. 요것의 진행 방향 반대쪽이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배열은 다 똑같이 S 프라임 오버 S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요것도 이제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죠. 플러스 될 때는 요거는 이제 정립상이죠. 바로 선상. 마이너스가 되면 거꾸로 선상이죠. S 프라임이 마이너스면은 M은 플러스가 돼가지고 바로 선상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허상일 때는 바로 선상이 되고 실상일 때는 거꾸로 선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요 식이 사실은 그게 밑에 이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감안해가 대입해야 된다는 사항만 제외한다면은 식은 다 똑같이 요런 형태를 띠고 이게 바로 거울도 두 가지죠. 오목 볼록 두 가지입니다. 오목 볼록. 그리고 렌즈도 오목 볼록 두 가지죠. 오목 볼록. 볼록 렌즈는 수렴 렌즈라 그러고 오목 렌즈는 발산 렌즈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식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굴절률이 한쪽은 N1이고 한쪽은 N2고 이제 굴절률이 다른 이제 오른쪽은 물질이 다른 거죠. 이게 매질이 다른 겁니다. N1, N2 딱 두 개 존재하죠. 요때 이제 식이 있었죠. 여기 물체 P를 해가지고 이걸 S라 그러면 1 over S 더하기 N1 원이 아닙니다.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은 이 공식이 조금 복잡했죠. 이게 뭐였습니까? N2 빼기 N1 over R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요식. 이것도 중요한 식입니다. N1은 물체 쪽의 굴절률, N2는 이제 이게 여기 경계면이죠. 경계면이고 그다음 N2 쪽은 이제 굴절광이 지나가는 그 매질의 굴절률이고요. S는 당연히 이제 물체까지 그리고 S 프라임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죠. 위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상이 생기면 이때는 실상이 돼가지고 S 프라임은 플러스가 되고 왼쪽에 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 S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R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 경우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R은 플러스죠. 바로 요 공률 반경이죠. 요 공률 반경이 바로 R이다 하는 거고요. 그럼 공률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면 굴절광 쪽에 있으면은 R이 플러스고 반대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자, 요 공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이제 요 초점 요 식에서 초점을 결정하는 초점까지 거리 요 거리를 결정하는 식은 요 이제 렌즈 경우죠. 요 렌즈 경우에 거울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요 화살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F는 이제 2분의 R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죠. 이게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플러스의 경우 마이너스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밑에 초점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있다는 거. 자, 근데 렌즈의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됐죠. N2 마이너스 N1 over N1에 1 over R 입사광 쪽 공률 반경 빼기 1 over R 굴절광 쪽. 이게 요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 축을 두면은 요 P가 있고 이런 식이죠. 여기 입사광 쪽이죠. 여기 이제 안에서 굴절대가 이제 통과돼 나간 것 이걸 굴절광이라 뭐 총칭적으로 말합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굴절대가 나간단 말이죠. 이때 R 요 값은요 공률 반경인데 여기 입사 쪽이고 여기 굴절 쪽이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죠. 뭐 A, B로 해도 상관없는데 입사 굴절 이렇게 이제 이름 지어주면 확실하죠. 요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플러스냐? 공률 중심이 굴절 쪽에 있으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입사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그게 이제 공식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다. 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정돈하는데도 한참 걸렸죠. 여기 이제 광학에 필요한 공식들입니다. 공식을 다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이제 이해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나오는 식들이 사실은 이 모든 빛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축 광선 축에 아주 가까운 빛들에 대해서만 여기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축에서 멀어지면은 이 식 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 광선에 그리고 또 렌즈 경우에는 여기 이제 렌즈 두께가 두꺼우면 또 안 됩니다. 렌즈 두께가 렌즈 두께 그 폭을 우리 공부할 때는 T라고 해가지고 T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얇은 렌즈 건사기도 합니다. 건축 광선도 있고 또 렌즈 경우에는 얇은 렌즈 이제
근사. 그 렌즈가 얇다고 본 그런 두 가지가 감안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건축 광선에 관한 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수면이고요. 요 밑에는 물입니다. 여기는 물이고 위에는 공기입니다. 공기는 진공하고 마찬가지로 굴절률이 N1은 1로 보면 되고요. N2가 여기에 대충 3분의 4로 보는 게 적합합니다. 1.33 이렇게 나가는데 3분의 4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수선을 하나 이렇게 꺼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닥에 바닥은 그럴 필요 없고 여기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렇게. 자, 요 물체 요 높이를 h라 그럴까요? 깊이를 h라 d라 그럽시다. depth 깊이. d라는 위치에 물 속에 예를 들어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깥에서 볼 때 말이죠. 이건 밑에는 물인데요. 바깥에서 볼 때 요 깊이가 얼마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밑에 물이 없으면은 당연히 요 선을 기준으로 수면에 눈금이 있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이 동전이 놓인 위치까지는 그냥 D로 보이겠죠. 눈을 위에 둔다고 보고요. 이렇게 눈입니다. 눈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가지고 눈이 이걸 잃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게 물이면은 사실은 요 물 속에 동전이 이 바닥에 놓여 있을 때 위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조금 더 얕게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눈이 바라보는 결국 눈이 보는 거는 여기에 물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굴절대가 눈에 들어오는 그 광에 나타나는 거니까 굴절광을 보는 거죠. 눈 속으로 들어가는 굴절광에 의해서 이제 읽혀지는 깊이는 얼마냐, D 프라임이 얼마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네 눈이 관측하는 깊이. 자, 이거는요. 바로 이 그림은 이래 그리면 됩니다. 요 이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거울이라기보다 이제 여기 N1이고 N2이고 요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 이꼬르 뭡니까? 이게 N2 마이너스 N1 over R이다. 요 공식이죠. 여기 바로 이건 렌즈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요 공식을 알아야만 되죠. 네모친 공식을 알아야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그냥 이게 물 쪽인데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요 식인데 N1을 뭐 하면 되느냐? 이 공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 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 그림하고 결부시키 가지고 보면은 제가 N1을 이렇게 이거 무시합시다. 무시해 버렸어요. 지금 이게 물체죠, 말하자면. 물체가 지금 물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쪽에 있는 물체에서 빛이 출발해 가지고 요 경계면에 입사해 가지고 경계면에서 굴절돼 가지고 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니까 지금 보면 요 이제 이 문제 아주 독특한 문제인데 요 문제에서는 여기 물이 이제 N1이에요. N2가 바로 공기예요. 그래서 N2가 물은 이제 N1이니까 이게 3분의 4고요. N2는 1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아까 쓴 건 무시하세요. 요거는. 자, 그럼 N1, N2 값은 알았고 S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S는 요 경계면에서 물체까지 거리죠. 여기에 이제 동전이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동전. 그리고 요 거리가 바로 T죠. 그 S는 T가 되는 거죠. 자, N1, N2 알았고 S도 알았고 이제 R을 알아야 되겠죠. R은 얼마입니까? R은 요 물하고 요 공기의 경계면에 등장하는 공면의 공률 반경인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률이 없죠. 공률이 없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무한대란 얘기죠.
참고로 반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곡률이 휘어지는 정도가 더 세지죠. 근데 편편하지 않습니까? 공기하고 물 사이에 뭐 굳이 말하자면 이 물수면이라면은 아마도 반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구 중심이 되겠죠. 지구 반경이 되는데 이건 무한대로 잡으면 되겠죠. 사실상 이건 무한대로 잡으면 됩니다. R은 무한대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 프라임 구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구해봅시다. 자, N1은 3분의 4 오버 S는 D고 더하기 N2는 1 오버 S 프라임은 모르고 이꼬르 N2 빼기 N1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죠. 1 오버 R에 R이 무한대니까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 앞에 여기 뭡니까? 여기 3D분의 4죠. 그래서 S 프라임 분의 1 이꼬르 마이너스 3D분의 4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S 프라임은 마이너스 4분의 3D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눈은 위에 있죠. 축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이제 동전이죠. 동전에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나가다가 요 경계면에서 이렇게 굴절이 돼버리죠. 굴절돼 가지고 요거는 입사광이고 요건 굴절광이죠. 근데 이제 물에서 공기로 나가니까 바깥쪽으로 굴절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굴절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건축 근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 축 근처 여기 이제 주된 축 아닙니까? 축이죠. 눈은 요 위에 놓였다고 보고요. 여기서 볼 때는 물론 이제 요 빛은 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눈으로 들어가는 요 건축 그걸 보면은 요것들이 쭉 이제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빛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요걸 쭉 이렇게 연장하면은 여기에 이제 상이 있는 거. 여기 P고 요 놈이 P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요. 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는 이제 이게 허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실제로 거리는 4분의 3D가 되는 것이요. 75%죠.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요 D가 2m였다 그러면은 물속 깊이 2m 위치에 동전이 위치했다면은 우리 눈을 그 위에서 딱 쳐다보면은 1.5m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분의 3D 깊이에 보인다는 게 답이에요. 관측 깊이는. 관측 깊이는 얼마냐? 이거는 4분의 3D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눈을 여기 안 두고 여기 이제 건축 중심축이죠. 말하자면 요 경계면하고 요 P점이 있으면은 물체 아닙니까? 동전이죠. 물체에서 요 경계면까지 수선을 꺼 가지고 나오는 그 축이 딱 주어지죠. 물체가 주어지면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게 틀린 답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물이 이제 수면이 있고 여기 물이고 공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 D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눈을 이 정도에 이래 뒀다 칩시다. 눈을 여기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축에서 많이 벗어나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간 빛이 여기서 굴절돼 가지고 요 직진 안 하고 밖으로 꺾이죠. 물이 공기보다도 굴절력이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꺾입니다. 굴절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눈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왜 됩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임계각이 되는 거죠. 임계각이 되면은 요 선은 여기 이제 굴절광인데 여기 굴절광도 여기 이것도 굴절광이죠.
굴절광. 이거는 거의 그냥 이 표면 따라간단 말이죠. 이 굴절광을 그대로 쭉 찍으면은 거의 뭐 수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갖다가 중심축 있는 데서부터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눈을 여기에 두고 있다가 이렇게 옮아가면요, 눈의 위치를 이게 물체가 더 떠 보이는 거예요. 더 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은 여기 사용한 식을 이용하면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온 요거는 건축 근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축 근처에서만 요 식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축에서 멀어지면은 상황이 달라진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좋은 문제예요. 바라보는 각도로 몇 도 정도로 봤을 때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죠. 이거는 보면 요것을 연장하면은 요 선이 되겠죠. 요 이제 각도를 잘 재. 이게 이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사인을 이제 직접 이용해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건 쉬운 문제는 물론 어렵지는 않지만은 계산 과정은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우리 건축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사인 세타하고 세타를 같이 봤죠. 여기 사인 세타하고 세타는 여기 이제 세타가 아주 0에 가까울 때는 이 근사식이 성립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굽어지면 이 식을 성립할 수가 없죠. 이거는 건축일 때만 가능하다. 관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건축 근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건축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광학기기라는 게 다 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눈에 대해 사람의 눈을 물론 동물의 눈도 비슷하겠죠. 자, 근데 이제 사람의 눈을 보겠습니다. 자, 눈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안구가 이렇게 구형으로 주어지고요. 여기 이제 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체 쪽이죠. 물체가 이제 앞에 놓이게 되면은 여기에 끝부분 여기 이제 망막이죠. 여기 보면 수정체라고 물론 이제 앞에는 각막이 있고요. 여기 이제 수정체라는 이게 렌즈 역할하는 거거든요. 수정체.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가 평행광은 요 그냥 하나의 볼록 렌즈로 보면 됩니다. 쭉 가가지고 초점을 지나서 가고 그 다음에 중심을 요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빛은 직진한다 이렇게 되고 요 평행광은 요건 직진하고요. 초점을 지나서 망막의 상이 딱 생깁니다. 초점이 요 정도 되겠죠. F가 여기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체의 위치가 어디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F가 변합니다. 그래서 망막의 상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실상이 생깁니다. 실상. 그래서 실상을 물론 이제 거꾸로 썼지만은 이게 이제 뇌에서 인지할 때는 물체의 위치를 바로 선거로 이제 인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뇌 구조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초점이 변해야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물체가 이제 어느 정도에 주어질 때 이 상황에 대한 초점 거리를 주어진 거죠. 만약에 물체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렌즈가 여기 있고요. 이 망막이죠. 물체가 더 가까워지면은 평행광은 초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는 광은 직진한다 그랬죠. 직진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초점이 여기에 상이 생기려면은 이렇게 여기 직선입니다. 직선. 여기 만나는 위치고요. 이 그림이 하여간 초점이 더 짧아져야 됩니다. 초점이 F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F 위치가 여기 P 위치죠. 이 P 위치가 1에서 2로 바뀌었죠. 가까워졌죠.
P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P가 물체가 가까워짐. 물체가 눈에서 가까워짐. 요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요 F가 더 수정체 쪽으로 갑니다. F가 수정체 쪽으로 이동함. F가 수정체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초점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초점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돋보기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볼록렌즈 효과가 더 커집니다. 여기는 수정체가 볼록해짐. 요건 또 뭘 의미하느냐? 수정체가 더 볼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 안에 앞부분에 각막 뒤에 있는 수정체라고 불리는 요 렌즈 역할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물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께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조정하는 기능이 우리 인체, 특히 안구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이게 조금 얇아졌다가 또 물체가 점점 눈 쪽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근육이 이제 이 두께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게 가까워지고 두터워지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수정체가 볼록해지고 얇아지고 하는 요 기능이 이제 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눈의 경우 정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요 그리 S가 바로 뭡니까? 물체에서 요 수정체를 렌즈로 봤을 때 그 렌즈까지 거리죠. S의 값이 무한대에서 25cm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이 편안합니다. 이게 편안함. 그러니까 렌즈 조정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25cm보다도 더 짧은 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약간 눈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cm가 가장 이제 말하자면 가까운 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근점이라 그럽니다. 니어 포인트라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근점이라고 해요. 근점. 그 거리가 얼마냐? 요 거리가 바로 25cm 해당될 때. 그래서 근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눈 요 수정체로부터 25cm 앞에 있는 그 위치. 그 위치 물체는 가까울수록 더 커지니까 가까울수록 좋죠. 근데 너무 가까이 하면은 또 이제 말하자면 수정체 피로감이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뭐 소설책이든 뭐 신문이건 읽을 때 보면 대개 한 25cm 정도에서 보는 게 이제 편안하다는 얘기죠. 더 가까이 오면은 글자는 더 크게 보이지만 대신에 이제 이 수정체 피로감이 조금씩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눈의 경우에는 요 25cm 요게 근점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안경에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안으로 바뀌죠. 그러되면은 25cm가 아니라 뭐 30cm, 40cm 그때부터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이제 물론 이제 조금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수정체를 조정하는 근육에 뭐 결함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수정체를 두껍게 하는 이제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한대에 있을 때는 잘 보이는데 물체가 점점 가까이지가 물론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이는 흠은 있죠. 하지만 이제 좀 크게 보려고 눈을 그 물체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위치 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수정체 피로감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점이 정상적인 눈에는 25cm지만은 노안일 경우에는 이제 25cm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있는 눈, 결함이 있는 눈의 경우, 특히 이제 노안하고 이제 근시, 원시 두 가지로
이 노안은 원시라 그러죠. 노안의 경우에는 요 근점이 25cm보다도 큽니다. 이때는 노안의 경우에는 근점이 25cm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문을 볼 때 예를 들어 근점이 50cm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눈은 25cm가 근점인데 노안이면 50cm가 돼버리니까 신문을 볼 때 50cm 떨어지게 놓고 봐야 눈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걸 갖다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안경을 껴야 되죠. 이제 안경이 필요하죠. 이때 안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이 안경이 필요한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면 알지만은 볼록하게 만드는 기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볼록하게 만들려는데 수정체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볼록해지지 못하는 거죠. 초점거리를 자꾸 짧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초점을 짧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볼록 렌즈로 된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볼록 렌즈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이 필요하다. 왜냐? 초점을 더 짧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원시 경우에는 만약에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를 갖다가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은 상이 이 망막 뒤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망막 뒤에 있는 상을 망막 앞으로 끄집어 이렇게 앞으로 당기려면은 이게 볼록 렌즈가 더 볼록하도록 초점 거리를 짧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안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봅시다. 이건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생각하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근점이 50cm다 가정합시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근점이 25cm 돼야 이게 정상적인데 이 50cm니까 이거는 멀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볼 때 50cm 떨어지게 놓고 봐야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 그러면은 더 가까이 보면 이 눈이 되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경이 필요한데 이때 안경의 당연히 볼록 렌즈가 필요하죠. 이 초점 거리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눈은 여기 있고요. 축을 이렇게 그립시다. 자, 수정체도 그릴까요? 여기 수정체가 여기 있다고 보고요.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신문을 읽을 때 신문의 위치를 50cm 두면은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이거를 당겨 가지고 25cm에 놓고 신문을 보고 싶단 말이죠. 책이건 뭐 신문이건. 근데 그렇게 안경 없이 보면은 눈이 피로하니까 이제 안경을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둘까요? 안경을 이제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여기 물체는 이제 여기 책에 한 글자를 갖다가 점으로 썼다가 여기 이제 여기 바로 요 거리가 25cm입니다. 요 거리가 바로 P는 보통 우리 S로 나왔잖아요. S를 갖다가 25cm로 했을 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읽을 때는 안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25cm에 놔도 되는 거예요. 물체는 거기 뒀죠. 근데 눈이 느끼는 거리는 어디냐? 눈의 수정체의 초점은요, 물체가 50cm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이 됩니다. P'. 요 P' 요 거리는 얼마냐? 요 거리. 요건 우리가 이제 통상 지금 이제 허상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50cm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25cm고. 그래서 S'=마이너스 50cm가 되도록 요렇게 해주는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 우리가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F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F는 물론 요 렌즈의 초점이죠. 자, F는
얼마 이제 볼록 렌즈니까 F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오버 S 더하기 1 오버 S 프라임이 1 오버 F다 하는 공식 있죠. 여기서에다가 S에다가 25cm를 넣고요. 더하기인데 1 오버 S 프라임에 마이너스 50cm를 넣는 거죠. 여기에 이제 1 오버 F죠. 그래서 1 오버 F 이꼬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는 50cm로 통분을 해주면은 앞에 거는 2가 되고 뒤에 거는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50cm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얼마입니까? 따라서 초점 거리가 50cm입니다. 미터 아니고 센티미터가 되는 볼록 렌즈. 이제 플러스니까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로 된 안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렌즈의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의 세기를 보통 P로 해가지고 P를 1 오브 F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경우에는 요거 이제 참고로 이게 쓰는 용어다 하는 거. 요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는 1 오브 미터가 되겠죠. 그 1 오브 미터 요거를 갖다가 디옵트라고 씁니다. 보통 D로 표현해가지고 읽을 땐 디옵터라고 읽습니다. 디옵터. 디옵터 스펠링이 아마 디옵터 이렇게 될 겁니다. 디옵터.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보면은 1 오버 F가 얼마 나왔습니까? 1 오버 50cm입니까? 50cm 이렇게 됐죠. 요거는 100cm로 써주면은 이렇게 되죠. 요거는 2 디옵터가 되는 거죠. 100cm는 2하고 오버 1 미터죠, 그죠? 요거는 2하고 미터 인버스죠. 요거를 갖다가 2 디옵터라고 쓰는 거예요. 2 디옵터. 그러니까 미터 인버스에 해당되는 단위를 없애고 대신에 디옵터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옵터 수가 이제 결국은 F가 크면 클수록 디옵터는 작아지고 F가 작으면 작을수록 디옵터는 커지죠. 이 P 값이 바로 1 오브 F니까 F에 반비례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경이 이제 이게 돋보기가 이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세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근점이 50cm 되는 노안에 필요한 안경은 2 디옵터 볼록 렌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